베트남 하노이 교민이 출세했죠. 멋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강의하면서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베트남에서는 제가 이제 2016년도 6월 23일 날 이제 가입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4주 만에 실버는 갔었어요. 4주 만에 실버는 갔었는데, 4주 합산이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죠. 실버는 갔었는데 그 다음부터 땡이었어요. 왜? 시스템이라는 거가 없었고, 시스템이라는 걸 몰랐고, 복제사업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실버까지는 어떻게 갔는데 그 다음부터 뭔가 연결이 안 되었던 거죠. 전부 그냥 정지 상태였어요. 그렇게 6월 23일에서 4주 해가지고 실버를 가고, 그 다음에 로얄 브론즈로 떨어지면서 액티브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네, 액티브 에이전트로. 근데 이제 9월 달에 이제 센터는 덜덜 만들었어요. 센터 만들면 뭐가 좀 답이 나올까 싶어서. 그래서 하노이 센터를 미용실 2층에다 만들고,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또 센터를 가동할 줄을 몰랐죠. 근데 이제 스폰서님들이 이제 오시면서 베트남에 이제 시스템이 없으니까 뭘 이제 말씀을 하셨냐면, 저보고 강의를 해라는 거예요. 센터에서 강의를 하는데 월요일 날 오전 한 번, 월요일 저녁 한 번, 화요일 날 낮에 한 번, 화요일 날 저녁 한 번, 토요일 날 저녁 한 번, 총 5번을요. 화요일 날은 이제 베트남 사람들을 상대로. 그때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액티브 에이전트였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못한다라고 했겠죠. 근데 제가 그때 당시로 물러설 데가 없었어요. 왜? 그때 모든 베트남에 있는 에이전트들은 다 어쨌든 간에 저로부터 시작을 한 시크릿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UCC급은 액티브 에이전트였지만 저는 두 말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강의의 1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6시간, 7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죠. 유튜브를 막 필사를 하면서 그 멘트 하나까지, 단어까지를 머릿속에 넣기 위해 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그 센터 주변이 물에 잠기는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랬더니 저를 포함해서 제 산하로 총 2조의 블루 다이아몬드와 7조의 다이아몬드가 나왔는데, 그 총 9조 중에서 5조가 베트남 교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시크릿 아카데미를 지금 들으러 오신 이유가 시크릿을 잘하기 위해서죠. 네. 그런데 그 비밀이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이야기 속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베트남 교민들은 다이아몬드 이상이 된 그 교민들 중에는 한 분도 특별한 분이 안 계세요. 다 평범한 저희 미용실 단골 손님이든지 또 제 주변에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었고, 또 그 외에 지금 플래티넘, 루비는 훨씬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야, 왜 생각만치 속도가 안 나지? 왜 될 듯 하다가 안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스폰서님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오래 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비즈니스 영역에 그냥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던 사람이고, 처음에 이 사업을 2016년도 5월달에 전달받았을 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감히 나한테 다단계를 이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변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제 오신 그 자체만으로 하더라도, 그리고
오늘의 이 발걸음들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빈도와 강도들을 높여내면서 자리를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공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2년밖에 안 된 사람이지만 제가 2년의 과정 속에서 정말 이렇게 피부로 느낀 부분들을 오늘 그냥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다른 스폰서님들한테는 이제 다양한 이 시간에 다양한 하우투를 좀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사람이라는 것들을 중심에 놓고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한 이문학 강의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좀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대신에 이제 호응은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떨려요.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꿈꾸는 삶이 있으십니까? 네. 네. 아, 그렇죠. 모두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다 꿈꾸는 삶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크릿을 하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꿈을 꿉니다. 제가 지금 48인데요. 5년 뒤에는, 그리고 10년 뒤에 58살 때에는, 20년 뒤에 68살 때는, 78살 때는, 88살 때는, 98살 때에는 나의 모습이 어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도 가지고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꿈꾸는 삶이 있으실 거고 그 꿈꾸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은 시크릿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생각을 하시죠. 시크릿을 어떻게 할까? How to 시크릿이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까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우투 강의를 많이 들으시고 유튜브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하는데 실제로 잘 안 되죠. 네. 많이 듣기는 하고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는데 잘 되지 않는 것들이 하우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스폰서님들은 어떤 특별한 분들이라서 어떤 스킬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가지고 뭔가를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사실 어떤 것들을 많이 해서 성공자가 되었대요. 빈도. 자주 하고 많이 해서 성공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How to 시크릿 이야기할 때 시크릿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고 그래요? 시스템을 복제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공한 스폰서들을 복제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크릿을 대해서 많이 배우고 듣고 보고 하면서 그것들을 또 필드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해내고 반복해내면서 뭔가 힘든 부분이 생기고 때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받지만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면서 결국에 변화 성장을 일구어내는 거라고 많이들 들으셨죠. 자, 근데 책에도 이런 게 있어요. 왜 똑같이 노력해도 다른 결과가 나올까? 누구는 다이아몬드가 진짜 쉽게 가는 것 같은데 저도 11개월 만에 갔어요. 저도 가입 11개월 만에, 작정 7개월 만에 갔거든요. 저는 나이도 많고 이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네트워크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누구는 그렇게 돼요. 그죠? 근데 누구는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생각할 때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저는 이것들이 위에 조급함만 없다 그러면 시간의 편차들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공의 비결은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성공학 책도 많고 텔레비전에서 성공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한편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죠. 저거는 이론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내 피부로 안 하다 할 때가 있죠. 하지만요, 이상하게도 성공학들의 책을 보거나 강사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일까요?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명한 원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의 비결은 증명된 성공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나폴레온 힐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누군지는 아시죠? 모르세요? 아,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코드가 있다. 반드시 반복적으로 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성공자들의 사고방식이나 성공자의 행동 방식을 따라 하다 보면 성공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어릴 때 우리 이런 말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야야, 그하고 놀지 마라. 그죠? 네. 공부 잘하는 아하고 놀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나쁜 아들하고 놀면 나쁜 물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놀면 왠지 부모님들은 내 아도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어찌 보면 부자나 성공을 한 성공자에게 물이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즉 성공자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그리고 성공자의 행동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내 몸에 배어있던 나의 생활 패턴이나 습관 자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면서 원래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 그 정체성 성격이 변하면서 내 운명도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많은 성공자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또한 성공한 사람들은요, 실패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요, 습관적으로 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하기 싫겠죠. 근데 이거를요, 내 뚜렷한 목적 의식으로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싫은 마음을 극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하기 싫은 일은 안 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변을 뭔가를 바꾸려고 노력은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성공이라는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나의 변화와 나의 실천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공을 위한 습관을 몸에 배이도록 하고 기존에 내가 성공을 하지 못했던 모습, 실패로 이끄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모습들, 그 습관들을 끊어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단. 결심 아니고 결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결단이라는 거는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면서 무엇을 잘라내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내가 좋아하던 것, 좋아하던 사람, 좋아하는 술, 좋아하는 기타 등등을 최대한 하나씩 끊어내는 거라는 거죠. 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크릿 하기 전하고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이 앤젤라 덕워스는 그릿이라는 책을 지은 저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 이렇게 조사를 쫙 해보니까 성공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는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뛰어난 재능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재능이 있다고 성공을 하는 게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속적이고 끈기 있는 열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스폰서님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이스를 찾지 마세요. 에이스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다 보면 에이스가 나온다라고 하는 분도 있죠. 저는 그 두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시크릿을 할 때 에이스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말도 잘하고 원래 하는 일이 인맥도 많고 능력자고,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은 에이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저는 2년 사업하고 나서 결론을 어떻게 냈냐, 그런 사람을 저는 에이스로 안 봐요. 에이스는 처음에 표가 안 납니다. 일단. 근데 에이스는 어떤 사람이냐,
표는 나요. 어디에서? 관상에서 조금 표가 납니다. 그래서 스폰서님이 관상가라고 하죠, 요즘. 왜냐? 에이스라는 사람은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두 번째는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교정해 나가면서 백도 안 하고 가다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뭔가의 자기 템포를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끈질기게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끈기 있는 열정을 유지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저는 에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이스는 평범한 가정주부일 수도 있고, 그죠? 20대일 수도 있고 30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50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에이스를 찾기 바랍니다. 네. 자, 책을 보니까 이 말이 있습니다. 고스파 모델이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고 거기에 모델이 있는데 그걸 고스파 모델이라고 합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분명한 목적 속에서 구체적인 목표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이거는 어떤 막연하게 목표를 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목표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 목표 속에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전략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나오고, 우선순위 속에서 우리가 그걸 행동 실천으로 옮겨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론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시크릿도 이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삶의 목적력. 시크릿을 위해서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포함해서. 그죠? 시크릿은 종교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왜 시크릿을 열심히 합니까? 바로 소중한 나의 삶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의미와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의 도구로 우리는 시크릿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G는 골, 목적. 당신이 궁극적으로 성취하고픈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시간 제한이 있는 결과. 이것이 아까 제가 말했던 어찌 보면 내 인생의 앞에 미래를 보면서 10년 진짜 빨리 지나가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와 비슷한 분들은 그걸 알고 계실 겁니다. 10년이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내 삶에 정확한 목적이 나오고 그 속에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달성해야 될 중간 단계들을 설정을 하자는 거죠. 전 뭐냐? 어떤 사다리가, 인생의 사다리가 있고 성공을 향한 사다리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삶의 목적이라는 건 사다리를 완벽하게 올라갔을 때 도달해야 될 지점이라고 한다면 이 목표는 그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오를 때의 가로대라고 보시면 돼요. 인생에 엘리베이터가 있던가요? 성공에? 제가 봤을 때는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다 사다리로 올라가야 돼요. 그 사다리 올라가는 가로대가 바로 목표일 것이다. 그래서 이 목표는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분명해야 된다. 자, 그리고 그 각각의 목표를 성취할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는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우선순위, 80의 20의 법칙, 그 뭐죠? 무슨 법칙? 파레토의 법칙? 모르시는구나. 네. 자, 당신이 받을 결과의 80%를 불러오는 당신이 취할 상위 20%의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합니다. 시크릿을 통해서 성공을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내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매주 반복적으로, 매달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뭔지는 알면서 실질적으로 그걸 못해요. 그리고 중요한 일보다는 지금 눈앞에, 코앞에 닥친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나갑니다. 그런데 눈앞에 닥친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 내 인생의 목적지로 향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많이 관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액션, 행동. 전략을 실행하고 목표를 달성하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취해야 될
구체적이고 척정가능한 시간 제한이 있는 활동 말이 좀 어렵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 제한이에요. 꿈을 적을 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적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내가 달성하고 싶은 뭔가가 있고 얻고 싶은 게 뭔가가 있을 때에 구체적으로 마감 시한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 마감 시한을 잡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그걸 달성을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스폰서님들이 나는 다음 달까지 직급을 뭘 성취를 할 건지를 외치라고 하시죠. 근데 막연하게 저는 내년까지 다이아몬드 될 건데 이런 거 말고 그거는 그거대로 잡되 구체적으로 달별로 쪼개어서 목표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입으로 외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외국의 많은 성공자 또는 성공학을 가리키는 강사들이 공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시간 제한, 마감을 딱 기한을 정해놓으면 이게 우리가 전부 다 내가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한테는 무의식이 있어요. 내가 명령을 일일이 하지 않아도 내 세포들은 각기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과 이런 사람들 이야기할 때 무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감 기한을 정해놓고 너무 간절하게 그거를 외치고 그거를 벽에다가 붙여놓고 화장실에다 붙여놓고 수시로 인지할 때마다 뇌가 기억을 하고 내가 잠들거나 다른 일을 할 때도 그 무의식과 세포들은 그 목표를 향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것들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좀 증명된 바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How to Secret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바로 나의 미래부터 결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입니다. 목적을 먼저 발견, 삶의 목적, 삶의 의미, 그리고 나의 비전을 먼저 확고하게 정하자는 거죠. 자, 요즘 텔레비전을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Who am I? 뭡니까 뜻이? 나는 누구인가?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How to die? 어떻게 멋지게 죽을 건가? 그죠? 그런데 결국에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누구인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멋있게 죽을 것인가는 뭘 위한 겁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죠. 조은호 영어이사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말 중에 들여다보지 말고 내려다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들여다보는 거하고 내려다보는 거는요, 카메라로 치면 우리가 텔레비전 방송 카메라로 가지고 뭘 촬영을 할 때 들여다보는 거는 줌인, 확대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내려다보는 거는 줌아웃, 전체를 보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너무 내 앞에 닥친 일들에 대해서 여기에만 연연해하고 살 때가 많아요. 좀 큰 그림을 못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크릿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의 이 사업의 전부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뭐가 생겨요? 갈등도 생기고, 그죠? 오해도 생기죠. 절대 사람은 이해가 많냐, 오해가 많냐, 오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는데 우리들은 그것 자체를 불편해합니다.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견이 생기는 거 되게 불편해하죠. 대한민국 남자들은 부인하고 말다툼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싫어할 거예요. 맞죠? 그런데 저는 대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서 정반합이라는 이야기를 아직까지 기억을 해요. 정반합이요. 우리가 갈등이 없고 내가 일방으로 가면 이렇게 줌아웃을 내가 들여다볼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데코보코가 없이 직선을 그려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것을 나중에 내려다보고 줌아웃을 해보면 삐뚤삐뚤 가는데요. 이렇게 꼬꾸라질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항상 뭔가가 정이 생기고 반이 생기고 여기에서 서로가 교정해 가려고 하다 보면 그 들여다봤을 때는 데코보코일 수 있으나
나중에 주마옷을 해서 봤을 때는 서로가 윈윈해서 성장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정반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들여다보지 말고 조금 큰 스케일로 내려다봤으면 좋겠고, 평범한 사람들은 하우에 되게 집착한대요. 어떻게 하면 되지? 방법에 되게 집착을 하고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Y에 주목을 한다는 거죠. 하우보다. 제일 중요한 건 Y예요. 자, 그래서 나의 Y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것, 시크릿을 통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것, 시크릿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뭐 다 하시겠지만, 오늘 이후로 한번 다시 한번 공책에다가 분명하게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자신에게 진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도 알게 된다. 제가 시크릿 하면서 남들보다 조금 잘했던 부분이 뭐냐면, 약간 힘들 때도 있고, 약간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누구 탓을 하면서 조금 투정도 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어요. 베트남에서는 스폰서님들이 이 그리상 때문에 항상 게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는 시크릿을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게 어찌 보니까 오류도 있었지만 그 자세가 지금까지 결과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흔히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요, 누군가가 성공하면 걔 운이 좋았다, 나는 실패하면 나는 운이 나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평범한 사람일수록 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그런데 성공자들은 운이라는 이야기보다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확률이 높다, 확률이 낮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크릿을 통해서 지금 제가 원래 살았던 인생의 흐름 자체가 완벽하게 방향이 바뀌고, 또 시크릿을 정말로 지금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로 열심히 해요. 정말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공대 출신입니다. 제 자랑 좀 하면 어릴 때 수학경 시대에도 나가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막연한 믿음만 가지고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확률적으로 시크릿이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니, 플랫폼 혁명이니, 초연결 시대니, 뉴노마드의 시대니, 권력 이동의 시대니, 소비자 주도권의 시대니, 여러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를 일일이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보상 플랜 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요,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전문가들이 뭐냐 하면 옛날에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뭔가가 세상의 판이 완벽하게 바뀐대요. 뭔가 뒤집어진대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와 이 세상이 격변하는 것들이 과연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체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되고 앞으로 기계화가 돼서 기계화의 일자리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기존에 있던 일자리들은 많이 없어진대.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시간에는 좀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들어봐야 된다.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내 아이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아니, 지금의 70%가 없어진다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 지금 공부시키는 것들이 그 시대가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시대에 적합한 인재형으로 키우는지 아닌지도 우리는 사실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 시크릿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시크릿이 이런 변화의 시대에서 트렌드에 맞는 비즈니스 영역이고, 또한 시크릿이 그 비즈니스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앞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자 도구가 되는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이 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의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크릿 강의도 듣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특히 젊은 분들한테는 좀 요구하고 싶은 부분들이 요즘 소셜미디어 시대지 않습니까? 유튜브 틀면 강의들이 엄청 많아요. 그 강의들에 보면요 4차 산업혁명 치면은 쫙 나와요. 강의들이 초연결 시대하면 강의들이 쫙 나와요. 그런 강의들을 듣다 보면 내가 왜 이 시대에 뭘 준비를 해야 되고 야 이런 시대에 진짜 시크릿이 내가 잘 만났구나 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 거라는 이야기죠. 그 생각이 들면 시크릿 하다가 조금 힘든 일 생겨도 지속적으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분명하고 명시된 목표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저 뭐냐면 공책에 좀 적으세요. 공책에 목표들을 공책에다 좀 적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계속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애매한 꿈, 애매한 바램, 막연한 그런 생각들은요 좌절과 실패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눈으로 보이는 명시된 목표를 하는 것은 애매한 생각에 가장 좋은 해독제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한을 정하라. 그렇다 보면 나의 무엇이기 24시간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봤을 때 되다고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저는 꿈꾸면서도 시크릿합니다. 꿈꾸면서도요. 자, 우리는 1%와 99%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위 1%가 어떠고 저떠고 평균만 99%가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우리는 불평등 구조를 이야기를 해요.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제가 시크릿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고 성공학 책에서 보니까 실은 이 세상은 3%와 97%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다 성공하고 싶어하고 다 잘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람 중에서 자기의 정확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명시된 목표, 기한이 정해져 있는 목표를 가지고 전략을 짜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전체의 3%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시크릿하면서 동의를 하는 거예요. 무릎을 탁 치면서. 왜? 우리가 1박 2일 세미나 하면요 가입된 에이전트 숫자의 몇 프로가 오느냐면 7%에서 10%가 옵니다. 그 중에서 처음 오신 분 손들어봐라는 3분의 1이 처음 오신 분이에요. 신규든 아니면 가입을 했는데 1박 2일 안 오다가 지금 처음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한 9% 잡았을 때 3분의 1 빼고 나면 6%죠. 그 6%가 그러면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삶을 살까요? 아니라는 거죠. 한 반밖에 안 될 거라는 거죠. 그 반 정도, 즉 3%, 4%가 정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특히나 이 사업을 자기가 원래 다녔던 직장처럼 직장 다닐 때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일하고 승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면서 일을 하죠. 그런 마인드와 그런 자세로 시크릿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내 가게를 운영하는 것처럼 내 식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나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이 시크릿을 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시크릿 에이전트 전체의 3%, 4%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바깥에서는 1%만 돈 번다고 네트워크를 공격하죠. 그러면 3명 중에 1명, 직장 생활하듯이 하는 3명 중에 1명은 성공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영업 생존율이 10% 남짓인데 1억에서 3억 투자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400 이상 버는 사람이 5.6%밖에 되지 않는데 다른 어떤 바깥에서의 확률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시크릿의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공의 확률이요. 자, 시크릿에서 우리 할 일 뭐죠? 어렵지도 않습니다. 시크릿 어렵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우리의 일이라는 것은 제품을 정말 사랑스럽게 애용하고 이런 세미나와 미팅에 참석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시크릿을 알린 다음에 그 사람을 시스템에 초대하는 거예요. 애워도 애우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안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시스템 뭐죠? 와우 파티요. 그리고 제품 열심히 쓰고 메인데이 참석하고 원데이 세미나 참석하고 1박 2일 세미나하고 단톡방 활동량. 근데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 사는 사람이지만 수도권 세미나하고 특히 영남권 세미나는 제가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주체자의 느낌으로 저는 해요. 네. 근데 보면 저는 다 챙기거든요. 명단을 월별로 내 파트너 어느 분이 참여를 했는지 명단을 다 밴드에다가 저장을 해놔요. 근데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통당통당이에요. 아, 이번에는 한번 빠져도 되겠지. 예. 그 한번 빠지는 게 성공으로 가는 길을 10곳씩 구태시킨다는 건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시스템이라는 것, 이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내가 성공으로 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들을 강화하신다는 거죠. 그냥 내가 이거를 그냥 내가 사업을 잘해서 우리 스폰서 보는 눈도 있고 내 파트너 보는 눈이 있으니까는 가야 되는 의무와 책임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이상은 성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나를 변화 성장시키고 나의 파트너를 변화 성장시키고 나의 팀을 좀 더 키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순간에 좀 더 성공에 가까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알리고 거절당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고 거절당해서 좋은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그죠? 하지만 그거를 없이 성공으로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빼곡히 남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되기 전에 거절도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받고 파트너나 또 누가 이런 갈등도 많았던 사람일수록 다이아몬드가 되고 루비 이상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보다 강력한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이야기 있죠. 여러분의 경험을 스폰서한테 뺏기지 마라. 그죠? 우리가 힘드니까 자꾸 스폰서한테 막 의존하려고 하죠. 의지하려고 하죠. 근데 저는 처음에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제가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액티브 에이전트가 아까 전에 강의도 했지만 액티브 에이전트가 하루에 10건씩 후원을 했다고요. 액티브 에이전트인 나한테 스폰서님 후원해주세요. 이래요. 저는 당연히 갑시다! 이러고 한 거예요. 5만원 벌 때요. 근데 그때는 통장을 보여달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저 사람은 뭐 다이아몬드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때 저는 액티브 에이전트였다. 이거 생각해보면 웃깁니다. 네. 자, 성공으로 가는 길에 실패와 좌절, 고독과 외로움은 필수다. 저는 지금도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부산에 가면 어머니가 계신 집에 있지만 지방을 돌 때는 대부분 호텔 생활을 해요. 어떤 날은 후원을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뿌듯한 마음에 이렇게 갈 때도 있는데 어떤 날은 되게 많이 열심히 하루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는 이게 너무 부족한데?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밤에 고통스러운 밤을 보냅니다. 예. 어떨 때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제 조금 어떤 다른 행동을 할 때 또 굉장히 외로워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 고독과 외로움은 뭐 시크릿뿐만 아니라 제 나이 때 되면 이제 많이 느껴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업을 하면서도 실패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할 때, 젊은 분들이 생각할 때, 저 정도 되면 이제 그 정도 고독과 외로움, 어떤 실패의 두려움 같은 것들이 밀려들 때는 아무렇지 않게 의연하게 대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안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저만치 오는 것도 막 느껴져요.
저만치 오는 게 막 느껴진다니까. 막 발로 밀어내고 싶은데 밀어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라. 이번에 또 겪어야 되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밤을 또 보내다 보면 아침에 햇살이 탁 뜨면 또 상황이 또 틀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이 혹시 있을지라도 야, 시크릿으로 성공을 할 건데 이 정도는 당연하다. 내가 반드시 겪어야 될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끄떡이시는 분 되게 많으시네요. 많이 힘든가 봐요. 자, 모든 문제와 어려움 안에는 그 이상의 이익과 혜택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태도 이야기를 한번 할 건데요. 사람은 다 모두가 태도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살면서 뭘 받아요?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받든 뭐에 의해서 받든 자극을 항상 받습니다. 그런데 자극을 받으면 뭘 해요? 반응을 하죠. 네. 근데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크기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우리는 흔히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극을 받아도 반응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틀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태도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된다. 자극이 왔을 때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삶은 태도의 합이다. 그래서 나의 태도는 나에게서 묻어나는 향기고 나의 정체성이고 작은 차이가 태도의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훌륭한 태도는 성공의 장애 요소를 현명하게 다룬다. 자,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결국에 뭐 똑같은 이야기예요.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복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죠? 성공한 사람처럼 부자처럼 내가 시크릿의 정확하게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이아몬드의 리더의 자세로 하다 보면 결국에 그 결과물들이 온다는 거죠. 환경이 마음을 리딩하고 지배한다. 자, 요게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한 사람 옆에 머물러라. 선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려라. 자, 그런데 나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또 보자는 이야기죠. 나부터가 선하고 긍정적인 에너지 주는 사람, 행복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내가 절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핵심은 나의 변화입니다. 시크릿을 잘하는 거야. 결국에 내가 성공자를 복제해서 내가 변하는 것들이 키포인트예요. 빨리 넘어갈게요. 자, 운전대를 잡아라. 조수석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불평뿐이다.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십니다. 결국에는 주도적으로 사업하자는 겁니다. 저는 액티브 때부터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루비인데도 벌써 루비인데도 혹시 액티브처럼 하시지는 않습니까? 조수대를 운전석을 잡읍시다. 운전대를요. 네. 그 다음 어존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사업하자. 우리는 여러분들 원천 징수를 하시고 여러분들 소득이 많으면 나중에 원천 징수할 때 고지서에 뭐냐면 프리랜서 사업가로 나와요.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개인적으로 신고를 다 한단 말이에요. 서평서 신고할 때 내가 얹혀서 신고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말은 결국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사장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개인 1인 기업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1인 기업의 1인 사업가라는 마인드로 셀프 리더가 되어야 된다. 제발 외부 환경, 남 탓, 환경 탓 하지 말고, 그죠? 핑계대지 말고 먼저 실천하고 행동하는 리더가 되자. 나로부터. 자, 팀워크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나의 개인의 역량보다 팀의 역량으로 성장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부산의 다이아몬드, 영도 다이아몬드 박기범 사장님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똑똑하다. 나는 꿈꾸고 우리는 이룬다. 자, 사람을 남기는 사업입니다. 우리 핵심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저마다가 캐릭터가 다 틀려요. 좋아하는 것도 다 틀리고 성향도 다 틀립니다.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하나의 획일화된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걸 다 인정을 하면서요, 단 하나 공동된 목표 아래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서로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자. 그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그리고 파트너든 스폰서든 또 잘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리더분들 계실 건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시스템 메인데이, 원데이, 1박 2일 세미나 이런 등등의 시스템이 시크릿 사업에서 팀을 키워나가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막연하게 독려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결과들을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나의 파트너가 1박 2일 세미나 누가 갔고 몇 명이 갔는데 다음 달에는 내가 먼저 목표를 정하는 거죠. 이번 달에 참석한 사람보다 내가 10명을 더 데려가겠다. 1.5배를 더 데려가겠다. 여러분들이 벌써 그 목표를 정하셨냐 안 정하셨냐에 따라서 그 결과들은요 차이가 클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매번 좀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킬 건가 좀 궁리하시면서 인원수를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철학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애플이죠, 애플. 애플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뭘까요? 제품력일까요? 애플의 아이폰이 삼성의 갤럭시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강의에 또 쓸 자리가 있으면 다음에는 애플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애플에는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비전과 정신이 있습니다. 애플의 정신이. 그렇다면 우리 시크릿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앞으로 시크릿이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시크릿에 관련된 우리 나름대로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인생을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크릿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삶과 또는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을 보다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원래 동영상이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건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의 삶이 이대로냐 아니면 이대로가 아니냐. 세상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저는 주변에 이제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되게 열심히 사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 질러가는 길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발견을 해요. 성공의 방법, 지름길, 어떤 길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들을 발견하고 찾으려고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부분들은 길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크릿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기회냐 강력한 도구냐 물론 생각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앞으로 시크릿이 얼마큼 성장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크릿을 정말로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도 더 잘 키워낸다 그런다면 시크릿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유통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그런 비즈니스 영역의 단순한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승리의 가능성이 있을 때 싸우지 않으면 곧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싸워야 할 것이다. 시크릿은 지금 기회입니다. 그것을 만난 여러분한테도 인생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떤 비즈니스 영역보다 지금 시크릿은 확률이 높습니다. 모든 100%의 사람들이 성공을 할 수는 없겠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시크릿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 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하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박수 한번 치시죠. 지금 우리가 시크릿으로 가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새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는 우리 사업자들이 결국엔 담쟁이 잎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이 시크릿을 정말로 키워낼 때 남들은 절망의 벽이라고 하고 오를 수 없는 벽이라고 할 때 우리는 시크릿은 그 벽을 넘고 새 세상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도전과 용기 절대 포기하거나 잃어버리시지 마시고 끝까지 Don't stop, keep going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